시장이 실패 매년 나와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가 뭐는데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 그러면 시장은 자원을 배분해야 돼. 근데 어떤 이유로 자원 배분을 잘못한대. 자원 배분 비효율성.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그래요. 시장이 실패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럼 자원 배분 비효율성인데 이게 과잉생산, 과소생산이야. 우리 인천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해. 그 100개가 공급되지 않고 80개가 공급돼요. 과소생산이야.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가 공급돼요. 과잉생산이야. 이걸 자원배분 비효율성 시장이 실패라고 해요. 이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오고 시장이 실패 원인 이것도 암기상. 이것도 별표 3개. 네? 오늘 별표 3개 많이 나온다. 네? 이건 암기상인데 좀 애석한 점이 뭐가 애석하냐면 이렇게 나오면 공부하기에 좀 쉬워져요. 어떻게 쉬워지냐면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업 공공재 왜 시장이 실패합니까? 그 원인을 물어보면 좋을 텐데 원인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암기력 테스트를 해요. 이걸 암기하고 있는가? 그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 원인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 예부 효과, 공공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규모 경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비용 체감 사업은 시장이 실패 원인이에요. 그럼 왜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 원인입니까? 이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걸 물어보면 오히려 더 좋아요. 설명을 하고 나서 그렇구나 될 건데 그것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규모 경제는 시장이 실패다. 그래서 단순 암기상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암기하셔야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네? 자, 완전 경쟁이 되면 완전 경쟁이 시장이 되면 자원비용이 효율적이야. 근데 불안정이 되면 자원비용이 비효율성이야. 그 시험에서 한 번도 왜 불안정이 시장이 되면 자원비용이 비효율성입니까? 이걸 한 번도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불안정이 시장의 대표인 게 독점 시장이고 과점 시장이고 독점적 경쟁까지 나왔다. 그것은 출제자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이 불안정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실패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물어보면 안 돼. 경제학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독점까지는 알아야 돼. 그럼 독점이 불안정이 시장이라고. 그럼 완전 경쟁이 되려면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공급자가 한 명이다. 그럼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야. 불완전. 그 불완전이고 공급자 한 명이면 독점이야. 그걸 공급 독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독점이나 공급 독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정인 시장은 시장이 실패다 이러면 외웠으니까 안다고. 근데 독점도 이제 외웠어. 그래서 독점 주면 시장이 실패라고 알아. 근데 공급 독점을 주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요 공급 독점이 그냥 독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말 전부 다 시장이 실패의 원인이야.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왜 독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하는가? 우리 인천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해요. 100개가. 그 100개가 공급되면 그러면 시장이 성공한 거야. 자원비용이 효율적이라고. 근데 인터넷 주택 공급자가 저 혼자야, 혼자. 저 혼자라고. 그게 독점 공급이야. 그러면 저는 100개를 안 만들어요. 70개만 만들어요. 70개만. 그럼 70개만 만들어내면 주택가격이 올라가요. 자, 이런 거요. 100개를 만들어서 요거 100개를 만들어서 하나당 1,000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70개만 만들면 부족하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70개 만들어서 1,500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게 이익이에요? 70개 만들어서 1,500원 받는 게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독점이 되면 혼자 공급하니까 요 2번처럼 해버려요. 독점 기업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2번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안 만들어.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독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독점에 대해서 규제하잖아요. 정부가. 규제. 그다음에 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점은 2개에서 한 5개 정도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한 3개 정도 된다. 우리나라 통신사가 과점이거든요. 통신사 3개밖에 없잖아요. 그 통신사 만약에 이사들이 모여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금방 알아먹는다고. 만약에 SK에서 이제 LG하고 KT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만나. 뭐 이사들이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뭐라 하냐면 SK에서 우리는 2월달부터 통신료를 3.2% 올릴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KT하고 LG텔레콤에서 그냥 우리도 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듣고만 있어. 듣고만 있고 자기도 가서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같은 단합을 해버린지. 단합.
그래서 이 과점은 사실은 한 3개의 기업이 단합해보면 독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게 됐다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해요. 이런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불안정 경쟁, 독점, 과점, 공급 독점, 시장이 실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 사람인데 이 규모 경제가 독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시장의 실패 원인에 시장의 불안전성과 규모 경제가 같이 묶어놔요. 왜? 규모 경제가 독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건데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냥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람은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네? 왜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되냐면 규모 경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가 생산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산. 그러니까 규모 경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의 규모 경제와 소비의 규모 경제가 있다고. 그러면 생산의 규모 경제는 이 경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용을 다운시킨다는 소리야. 그러면 생산의 규모 경제는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된다 이런 소리거든. 시험에 안 나온다 해서 지금은 그냥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사람은 시장이 실패다. 이것만 하시면 돼.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연탄 하나 만드는데 한 장을 생산할 때 총 비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면 연탄 하나 만들 때 단위당 생산비 단가가 얼마래요? 1,000원이겠지. 한 장 만들 때 1,000원 들어갔으면 하나 만들 때 총 비용이 1,000원 들어갔으면 단가도 1,000원이죠. 우리가 단가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단가고 회계학에서는 단위당 생산비, 평균 비용 이렇게 한다고. 그것까지는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10장을 만들어요. 10장을 생산했다. 생산량을 늘렸죠. 이걸 생산 규모를 키웠다 한다고. 그랬더니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0,000원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한 장 만들 때 1,000원이 들어갔다. 그럼 10장 만들면 10,000원 들어가야죠. 10,000원 들어간 게 아니라 7,000원이 들어가. 7,000원.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단가가 얼마 돼요? 700원이 된다고. 700원. 이걸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됐다는 소리야. 이걸 규모 경제라고 한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이거 안 나오니까. 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거 안 나온다니까. 이걸 이제 규모 경제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연탄 공장에 3개가 있어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독점이 되면 시장이 실패한다. 아까 얘기했죠. 독점이 되면 그럼 독점 기업은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조금 만들어버린다. 그럼 A 회사가 규모 경제를 실현해요. 규모 경제. 그럼 A 회사는 규모 경제를 실현해서 하나 만들 때 비용이 7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생산비가 7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 회사는 가격을 800원을 받아도 이익이 남죠. 맞잖아요. 근데 B하고 C는 규모 경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가 안 되면 비용이 1,000원씩이야. 그럼 B하고 C는 가격을 800원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B하고 C는 죽어요. 그러면 A만 살아남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독점이 돼요. 독점. 그럼 독점이 되면 A는 그때부터 횡포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규모 경제, 비용이 다운되잖아. 비용이 다운되잖아. 비용이. 그래서 비용 체감 사람이 독점이 된다고. 요걸 뭐 자연적 독점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규모 경제가 시장 실패하는 거라고. 제가 시험에 안 나온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시고, 그냥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정 경쟁, 독점, 뭐 과점, 공급 독점, 규모 경제, 비용 체감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재, 예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역선택, 도덕제기. 역선택과 도덕제기는 아직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의 실패 원인이라고 해요. 자,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공공자 의부 효과는 이제 별도로 또 배워요.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여기서 별도로 공부하는 것은 공공자하고 예부 효과의 2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별도로 안 배워요. 그냥 이거 암기상에 드는 거예요. 이제 주의할 거. 그동안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자를 빼고 나와요. 완전경쟁 시장 준다고. 다음 중 요거 출제하는 형태, 다음 중 시장이 실패 원인이 아닌 것, 다음 중 시장이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 있는 게 아닌 게 답이겠죠?
그러면 불안정인이 나와야 되는데 불자 빼고 완전인이 나온다고. 그게 답이에요. 이거 답이 2번인가 3번인가 돼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이 실패해요. 근데 B자를 빼고 정보의 대칭성이 나온다고. 그럼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고.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이야.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공공재가 나오든 무임승차가 나오든 예부효과가 나오든 정예부효과가 나오든 부예부효과가 나오든 여기 있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시장이 실패가 돼요. 자, 시험 출제는 아까 말했지만 다음 중 시장이 실패 원인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죠.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요 5가지는 시장이 실패 원인이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원인이 된다. OX, O. 똑같은 말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암기상에 드는 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출지문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요건 지문이 아니라 이게 단독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기 29회 때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다고. 다음 중 시장이 실패와 관련은 없는 거 그래요. 그럼 시장이 실패와 관련 없는 거면서 1번 공공재, 2번 정보의 비대칭성, 3번 예부효과, 4번 불안정 경제, 5번 재화의 동질성 이렇게 했습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이 실패와 관련이 없다고. 그럼 여기 이제 답이 5번이었고 지문 만들었을 때는 여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니까. 그럼 재화의 동질성이 뭐냐면 물건이 똑같다. 그럼 완전 경쟁이 되잖아요. 그럼 완전 경쟁이 되려면 요 안정적인 시장이 되려면 재화의 동질성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배웠어요.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되고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안전 경쟁은 상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동질성이 완전 경쟁을 뜻한다고. 그럼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저하고 외워볼게요.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장의 실패 원인.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정인 시장. 구체적으로 하면 독점, 과점, 특히 공급 독점. 그게 있고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그다음에는 공공재, 무임승차락하고 그다음에 예부효과. 2가지가 있어요.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정예부효과든 부예부효과든 전부 다 시장 실패야.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인데 나중에 역선택 도덕제기가 여기는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건 이제 암기상.